이렇게 준비해요. 근데 오늘 이 사이트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이트를 설명드리냐면은, 자,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추가가 아직 안 됐나요? 여기 됐죠? 지금 화면을 따오고 있는 중이에요. 화면을 따오고 있는 중인데, 주소만 가져다가 자기 페이지를 만들어준다. 이게 뭐 하는데 써먹느냐?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자기 거 갖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들 해갖고 갖고 계세요? 웹에이전시에다 의뢰하시나요? 보통은? 아니면은 다음 카페를 홈페이지로 쓰고 계신가요? 네. 근데 지금 SNS라고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전 세계 다 상대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페이스북이 5억 명이라고 전 세계 다 상대한대요. 트위터도 좋아요. 그리고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공짜로 주니까 좋고, 카페는 다음 거 좋아요. 근데 이걸 다 어쩌실 거예요? 다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링크나우에서는 자기 프로필 페이지 주니까 좋죠. 그죠? 그리고 다음 맵이나 네이버 맵 가면은 오시는 길 만들기도 딱 좋아요. 그죠? 주소 딱 쳐가지고 나오면 잡아서 쓰면 되니까. 다 주긴 주는데 이 흩어져 있는 걸 어쩔 거냐고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하나로 모으는 용도, 그걸로 해가지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마치 홈페이지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은 근데 주소 체계가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같지 않은 주소가 나오니까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제가 쓴 게 뭘 썼어요? 아까 Z.LP라고 하는 주소 단축시켜주는 사이트를 저는 쓴 거고, 여러분이 돈 주고 1년에 2만 원 주고 그 주소를 하나를 사서 썼으면 그 주소에서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J.MP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쓴다고. 근데 선생님, 예. 여기는 방송 세팅하느라고 못 들었고, 저는 사람들 안내 전화 받느라고 못 받았는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입력하는 창을. 오늘 협업도구는 안 하고 요것만 하기로. 아니, 입력하는 창만 알려주세요. 자, 로그인을 안 하면 없죠. 당연히 이거는 보여주고 사용하는 화면이니까. 근데 로그인을 하시면은 회원가입 해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자, 우리 좋아하는 세팅 여기 안 돼 있죠? 설정에 제어판에 마우스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포인터 옵션에 가면 맨 아래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터 위치 표시. 이걸 하면 이게 되죠. 컨트롤 키를 툭툭 누르면. 자, 보이시죠? 애드링크 저 자리를 클릭을 하면, 그러면 입력하는 창이 떠요. 이게 다예요. 이 사이트에. 이 사이트에 다예요. 너무 사용법이 쉬워요. 이거 갖다 넣어주면 그냥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낚이신 이야기고, 사실은 다른 게 더 있어요. 이 상단에 탭 관리하는 도구 있죠. 탭을 추가하는 거. 그 도구는 여기에가 들어있어요. 요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요거 누르면 안에서 탭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지가 마치 이게 상단 메뉴인 것처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는 내가 회사 용도처럼, 하나는 내 개인을 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우리 상단 메뉴처럼. 왜냐하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메뉴가 상단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아래에 있는 거 하부 구조고, 요거 이용해갖고 순서 바꾸는 거 얼른 느낌 오시죠? 그죠? 이거 눌러서 올리고 내리고 해서 순서 바꾸면 되고, 여기 요거 요 체크박스 이걸 사용하시면은 나한테는 다 보이는데, 체크 표시한 거는 주소를 주면 남들도 보이는 거. 그래서 남한테 보여줄 거는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요거랑 요거 설명했으니까 다 됐죠? 그죠? 순서 바꿀 수 있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 체크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only2clicks.com 사이트 하나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 맞아. 이왕 뭐 시간 잡아먹었으니까 하나 더 하면, 사이트의 맨 아래 가면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 맨 앞에 알파벳 A 이렇게 있는 요거는, 이거 누르면은 이게 알파벳 순으로 다 정리가 돼버려요. 자동 정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순서를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가지고 재정리하는 그런 도구예요. 요건 시간대 갖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대충 이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계가 제가 스케치업을 못 깔았어요. 맞아, 이것까지 깔아갖고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못 깔았는데, 어쨌건 순서를 뭐, 예를 들어서 바꾼다 그러면, 타이틀바 있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드래그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표시가 달라졌죠. 그죠? 마우스 표시가 달라졌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잡아 끌면 이렇게 드래그가 돼요. 왜 제가 홈페이지 구성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는지 이해되시죠? 몇 개 주소만 가져다가 집어넣으면 자기가 스크린샷 다 떨어지고 화면을 하나 만들어준다. 그리고 여러 개의 메뉴도 만들어준다. 그리고 주소, 단축 주소나 자기가 산 도메인 갖고 연결하면 홈페이지로 쓸 수 있다. 왜 이게 홈페이지가 되느냐? 바깥에 다 흩어진 데서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룹은 페이스북 안에 있는 그룹을 쓰고 싶고, 그 다음에 블로그는 네이버 거 블로그를 쓰고 싶고, 오시는 길 표시는 그거는 다음 맵을 갖다 쓰고 싶고, 예를 들어서 CEO 프로필 있잖아요. CEO 프로필은 링크나우에 있는 u.linknow.kr 제 거 프로필 주소 그걸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러면 너무 산만하잖아요. 이걸 홈페이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 방식으로 쫙 구성을 하면 모양새가 잡힌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화면이 너무 남잡하다. 그러면 아까 뭘 쓸 수 있어요? 올릴 때 이미지 올리는 거 창 있었죠. 그 애드링크 눌러가지고 할 때 거기에서 이미지를 올려주면 이걸 다 통일을 해줄 수도 있어요.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꼼수지만 단축 주소와 onlytoclicks.com 이걸 이용해서 지금 SNS 이 산만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홈페이지처럼 정리해서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함께 알려드렸어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거 홈페이지를 하나씩 어떻게 갖고 와요? 네? 아까 애드링크에서 그냥 오늘 두고 준비. 자, 세 번째 반복합니다. 이거예요. 얘기는 안 하는데. 아니, 자꾸 하면 좋아요. 하면 다 와요? 예. 예, 자,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주소랑. 여기다가 내가 보고 싶은 이름 넣고 여기다 주소 넣고 그리고 좀 전에 이미지들 너무 산만한 거 서로 다른 거 이게 싫다. 그럼 자기가 이미지 하나 이미지 뭘로 만드시는지 아시죠? 네. 뭘로 만들어요? 네? 뭐야? 이미지 뭘로 만드시는지 아시죠? 스크린샷해서. 아니 스샷 말고 이미지 통일해갖고 이렇게 이만식 한 거 만들어갖고 놓고 싶을 때는 파워포인트를 쓰세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로 화면 저장하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자기 목적에 의도하는 화면을 쉽게 얻으실 수가 있어요. 다른 도구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미지 파일 넣어주고 하면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어때요? 도입용으로 한번 들으셨는데 느낌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연필 표시에 가져가면은 카피는 뭐 하는 카피냐? 카피는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다른 탭에다 카피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다른 탭으로 카피할 수 있고, 무브는 아예 통째로 다른 탭으로 옮겨 놓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에디트는 아까 여기에서 봤던 그 화면 또 나오는 거예요. 수정하라고. 그거 하고. 별다른 거 없는데, 요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자기 페이지 만드실 수 있어요. 모바일에 되면 좋겠다. 첫 화면 가시면 모바일 기기 있잖아요. 모바일 기기에서 접근하는 그거에 대한 거 아이폰하고 아이패드용 네. 화면 구성하는 게 대한 게 로그아웃 해갖고 첫 화면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거기에 설명이 맨 아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써봤어요. 제게 아이폰이 아니어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협업 도구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무슨 용도로 제가 쓰고 있는 것 같으세요? 홈페이지 용도로 쓰고 있나요? PT요.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이 사이트를 무슨 용도로 썼냐. 시니어 창업넷 거기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썼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데 제가 준비했던 거랑 그쪽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 수준하고 제가 준비해 간 거고 안 맞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이트들을 쭉쭉쭉쭉 주소 따가지고 여기에다가
쫙 입력을 한 다음에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가 뜨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 주소만 드리면 그분들한테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제가 넘겨드리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눌러가면서 강의 진행하니까 강의가 매끄럽게 되는 거예요. 네. 탭 하나를 강의 한 과정 정도처럼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 나중에 재사용도 되니까 나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재미를 붙인 제가 협업 도구도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봤다. 같습니다. 근데 느려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거기에다 제가 오늘 모임 공지에다가 올려드린 사이트 다들 보고 오셨어요? 클릭이라도 한번 해보고 오셨어요? 못 봤는데. cooltools4schools.com 네.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어쩌한데 예, 이 사이트요. 예. 왜 이거가 있어? 제가 도구들을 챙기고 이런 것들은 다 방향성이 조금 있어요. 지금 28년째 제가 IT 쪽 일만 하고 있는데 시간 흐르면서 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유료 쪽 기술이 아니라 무료 쪽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새로 하시거나 새로 창업을 하실 때도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제일 밑바닥에는 무료 부분이 깔려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저는 자꾸 들어요. 성공하신 분들은 전부 그 부분이 밑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지 사회를 위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떠나갖고 커지는 속도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게 뭐냐면 무료로 있는 것들을 잘 조립만 하면 이것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 only2clicks.com 이런 것처럼 이 사이트도 제가 어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 사이트를 맨 처음에 만나게 됐냐 교육용 협업도구 cooltools4schools.com 저거를 만난 게 딜리셔스라는 사이트 아세요 혹시? 딜리셔스 안 써보셨어요 한 번도? 네. 딜리셔스라고 입력을 그냥 하면 한글로 치셔도 돼요. 그러면은 북마크는 원래 자기 거 자기 기계다 하는 게 북마크잖아요. 근데 전 세계인들이 한꺼번에 북마킹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재밌게도 그게 누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 따라서 순위나 분야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쑥 이렇게 모여가지고 쓸만한 사이트들이 쫙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사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옆길로 새는 김에 마저 한번 또 셀게요. 딜리셔스 한글로 치면 사이트 딜리셔스가 나온다. 자, 이 사이트예요. delicious.com 이 사이트를 가면은 그러면은 조금 흐려서 안 보이는데 사람들이 최근에 북마크하고 올라오는 것들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나 여러 명들이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많은 다수가 북마크를 하면 사이트가 좋은 거다라는 그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는 되게 쉬운 건데 쓰는 사람은 굉장히 쓸만해요. 많은 분들이 시야가 완전히 좁아져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다음하고 네이버 말고는 서비스가 없는 줄 아는 분도 계세요. 심한 분은 진짜예요. 네.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권사님들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무엇도 구분 못하냐면 상단에 있는 이 주소창하고 검색창, 검색용 이거 넣는 창 있잖아요. 이걸 설명하느라고 주의해서 하세요, 이 설명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국내 사이트, 특정 사이트에 완전히 이게 몰려있는 거예요, 서비스가. 근데 그걸 벗어나는데 제일 큰 도움을 저한테 줬던 사이트가 이 사이트예요. delicious.com 이걸 쓰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사이트들을 수시로 접하시게 돼요. 예. 네, 여기를 앉으셔도 되고 저 뒤에 자리들을 앉으셔도 돼요. 네. 근데 가까이 오시면 이거 보시기가 좀 불편해요. 네. 그래서 딜리셔스 사이트 요거를 이것도 협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쪽에서 제시해주는 서비스는 결국은 각자의 북마크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것들 또 좋은 것들 이런 걸 접하게 해주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협업 사례예요. 이거는 네. 위키피디아 이런 거는 오늘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위키피디아는 다들 아시죠? 예. 백과사전 전 세계에서 함께 만드는 백과사전 그렇게 있는 것들 이거는 그냥 오늘은 넘어가고요. 그럼 딜리셔스는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음악을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기에서 이제 주는 도구도 있고 각 개인이 자기가 그 즐겨 찾는 걸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북마크 파일 있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올리기도 하고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국내 북마크 사이트들도 보시면은 국내도 저런 사이트 있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보통 때 자기 PC에서 북마크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업로드 해주고 나서 비공개할 거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만 공개해주면 공개해준 것만 딱 통계내가지고 한꺼번에 추천할 만한 사이트들을 쫙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분야별로 해가지고. 자, 그걸 넘어서 스케치업은 제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도 한번 여기부터 설명을 해 가볼게요. 구글 스케치업 쓰고 계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혹시 오토캐드라는 단어 아시는 분 계세요? 오토캐드. 들어는 맞죠? 들어는 보셨어요? 네. 뭐 할 때 쓰는 도구예요? 건물 만들 도면 때. 같은 거. 예. 건물이나 기계 같은 거 도면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전자 쪽 도면 만들 때는 오아캐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참 옛날에 쓰던 것들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도 쓰긴 쓰는데 이제 전문화돼가지고 일반인들이 잘 안 써요. 옛날에 오토캐드는 불법하게 하던 시절에는 너도 나도 많이 썼던 거예요. 재밌거든요. 모델링 하는 게. 근데 지금은 특별한 도구처럼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됐냐. 이런 거 하나 모델링 해갖고 만들어내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도구, 그게 스케치업이에요. 스케치업인데 써보시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공부는 어디 가서 하시면 되냐. 여기서 오늘은 못 알려드려요. 근데 네이버에 가시면은 스케치업이라고 치시면 카페 가서, 네이버 카페 가서 스케치업이라고 치시면은 이것만 쓰는 카페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것만 기본적으로 배우시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 같은 거 만드는 걸 개인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설마 그러는데 돼요. 해보시면은 너무 조작이 쉬워요. 마치 제가 지금 깔아갖고 오늘 강의를 이것만 해도 좋을 만큼 그렇게 너무 재밌어요. 해보면. 그래서 이거 보면 질리시죠? 나랑 거리가 멀고 아무리 좋은 도구지만 아닐 것이다. 아니에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한번 이걸 가지고 공부를 따로 하는 시간을 또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런 거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처음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하나만 안에 있는 도구를 딱 갖다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요. 적당히 겹쳐놓고 중간 부분을 없애주는 도구가 있어요. 삭제를 딱 해줘요. 중간 부분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부분을 찍어주면은 겉에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밖에 라인을 따서 안쪽 부분을 이걸 자동으로 잡아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딱 잡아주죠. 그 다음에 이 면을 딱 잡아서 잡아 풀면 3D로 쭉 이렇게 올라오는 도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캐드나 이런 도구랑 달라요. 그냥 해서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면 이건 그냥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리고 키 사이즈 조절 이런 거는 그냥 여기선 장난이에요. 근데 이게 왜 협업 도구냐? 구글 어스를 쓰고 계세요? 재밌어서 깔았다가 지금은 안 쓰고 계신가요? 구글 어스. 보기만 해요. 구글 어스 쓰시는 분들한테 강추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냥 진짜 다양한 거 하시게 되는데요. 구글 맵만 쓰시는 게 아니고 구글 스트리트 뷰만 보지 마시고 구글 어스를 꼭 써보세요. 구글 어스를 왜 써야 되냐? 시야가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비행기 못 타보신 분 안 계시죠? 비행기 타가지고 지상을 내려다보세요. 그럼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뷰 자체가 달라져요. 그죠? 버드뷰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책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것처럼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 눈을 갖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구글 어스를 쓰시면은 평양도 가보실 수 있고 지금 평양 가지고 세세하게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나 유명 휴양지나 관광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가서 보실 수 있는데 자기 고향도 가보실 수 있고, 옛날 초등학교 있잖아요. 자기 다니던 초등학교도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서 보는 거에서 끝나면 제가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안에 보면은 비행기 시뮬레이터 모드가 있어요. 비행 시뮬레이터 모드가. 거기가 제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경비행기 모드가 있는데, 경비행기를 선택하세요. 초보자 때는 경비행기 모드를 선택하시면 천천히 날아다니면서
진짜 입체로 되어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구글 어스를 설치를 하시면. 그러면은 그때는 마치 내가 거기 가서 실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나는 마치 거기를 위에서 보는 것을 쭉 해갖고 비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를 가지시라고 새로운 거 보내드린다면 하루에 지구상에 있는 멋진 장소나 이런 건 한 군데씩 정해갖고 자기 전에 한 군데씩 비행을 해보시고 주무시라고 그걸 취미로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저는 그 취미를 한동안 가졌어요. 요즘은 못하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그걸 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느낌도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달라져요. 근데 이야기하다 왜 거기 가냐? 거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가다 지나치게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물들이 안에가 군데군데 보여요. 도시 안에. 그리고 더 심하게는 들어가면 안에 있는 건물들을 들어가 볼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도구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구글 스케치업 이거를 여러분이 그 설치해가지고 메뉴 중에 끝에서 두 번째 메뉴가에 맨 아래 메뉴 보면 내가 만든 거를 구글어스 안에다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드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협업도구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써보시라고 강추하는 게 겸사겸사해서 구글 스케치업과 구글어스. 그리고 구글어스 안에서도 남들 다 보는 거 말고 항상 다른 부분이 뭐가 없나 그런 시각으로 보세요. 남들 다 쓰는 거는 옆에서 남의 거 화면만 이렇게 겼는지라도 다 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남하고 다르게 만드는 거. 그거는 뭐냐면 경계선이나 특별한 부분에 들어있는 거. 바로 구글어스는 시뮬레이터 모드. 이거 하나 보내드리고 싶고 아까 그 중에서도 경비행기. 두 번째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바다 있잖아요. 해저 지형을 켠 상태에서 사용을 하세요. 해저 지형을 켜놓고 보면 그러면은 가슴이 확 뚫리는 것처럼 다른 눈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보통 어지간한 모드에서는 물이 차 있는 걸로 보니까 바다밑이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 울릉도나 독도 그쪽 옆에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맨날 우리가 보는 거는 물 위에 나와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시면 물 안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다도해 쪽 그쪽하고 동해랑 이런 쪽이 땅 안에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완전 다르고 구글어스 쓸 때 하나 더 추천하고 싶은 거 달하고 화성에 꼭 가보세요. 달하고 화성에 안에 모드에 해저만 가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달하고 화성 쪽 가보시면은 그동안 달에 오고 가면서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달에 오고 가면서 찍은 사진 화성에 보내고 찍은 사진 이걸 전부 다 매핑을 한 거예요. 통째로 다 이어붙임을 해가지고 이걸 재구성을 해놨어요. 가시면은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다 짜맞춰 놔가지고 달에 간 기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보통 때 여기서 찾아보는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고 망원경 오는 건 그냥 싹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완전 차이 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달 뒷면은 못 보는 거 아시죠? 거기 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왜 구글 안에 있는데 스케치업이 예. 왜 아까 카페에 들어가서 사용자 모임이 있어요. 다운은 여기서 받고 예, 다운은 여기서 받으시고 사용법을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집단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각자가 만든 것도 막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의 더 쉬운 테크닉 있잖아요. 이런 걸 안에다 넣어놔가지고 써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머리형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꼬리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인드사이 이거 설명드려야 될까요? 다 쓰시고 계세요? 아니요. 안 쓰고 계세요? 간단하게만 조금 넘어갈게요. 쓰시던 거지만. 예. 지금 초대해드릴까요? 이메일을 지금 작성하고 네, 있는 다 맵이 해가지고 있는데 다 실습하게 했어요. 자, 처음 하실 때는 여기 사인업 이걸 쓰시고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사인업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인업 할 때 가입할 때 이거밖에 입력 안 해요. 그러니까 로그인 하는 정도 수준이면 가입이 돼요. 사이트가 굉장히 쉬우니까 꼭 하세요. 나중에 이메일 컨펌만 해주면 돼요. 자기 메일 한번 들어가서 예, 자기 아이디 암호 한 번 더 넣고 이메일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깔끔하게 가입이 딱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마인드맵 더 안 써보신 분? 안 써보셨어요? 하면 그냥 보여줘. 그냥 넘어갈 거예요. 메일에 가시면 지금껏 초대해드려요. 가입하셨는데 안 쓰신 분 있으면 빨리 이메일 주소 주세요. 그러면 초대해드릴게요. 초대는 못 해드리고 보세요 그냥. 일단. 예. 네. 아마 이거 지금 같이 작업하면서 따라오시면은 못 쫓아오실 거예요. 뒤쪽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원래 강의가 본업이 아닌 거 아시죠? 저 일하는 게 본업인데 일 자체를 그냥 해요.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맨날 쓰는 걸 지금 오늘은 몰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만 하면 얼마나 내려가야 되는지 아시죠? 예. 재단. 자, 그 중에서 하나만 그냥 열어볼게요.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마인드맵이라고 하잖아요. 마인드맵을 왜 제가 강하게 자꾸 번하고 자꾸 쓰고 하느냐.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노는 거 애들 다 잘해요. 애들은 뭐 하나 해놓으면 그거 갖고 별 장난을 다 해요. 그죠? 원래 생각하는 게 튀어나오는 거는 하나가 떠오르면 여기서 또 다른 게 생각나고 이게 원래 일반적인 방식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교육 받으면서 내리 훈련받는 게 뭐냐면 이걸 한 줄로만 세우는 거. 그러니까 실제는 사람 머릿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게 그러니까 창조, 창의력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학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냐면 패러그래프 단위로 이렇게 갖고 리니어하게 쭉 이렇게 풀어놓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잘하면 잘한다고 계속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야 이것도 저것도 갖고 있으면 좋죠. 근데 한 20년 교육 받고 나면 그럼 이제 이걸 까먹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재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대가 왜 중요해지냐? 여러분이 블로그 해보시면 알지만 블로그 길다고 뭘로 바뀌어요? 트위터로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블로그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거는 밑에 태그라는 데다 작은 단어를 꼭 표시하죠. 그 단어들 모아갖고 태그 크라우드라고 보여주죠. 우리 사이트 안에서 어떤 게 중요한 언급되는 단어가 무엇입니다. 근데 그 단어들 안에 관계는 뭘로 표현할 거예요? 바로 잘게 쪼갠 다음에는 다시 합치는 쪽이 성공한다. 왜 페이스북이 그렇게 성공을 해요? 한쪽에서는 블로그, 트위터 해갖고 잘게 막 쪼개가니까 페이스북은 다시 합치고 포탈처럼 다시 합치고 단 오픈 특성만 약간만 가미해 놓은 거.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우리 MT나 이런 거 가면은 전지인 늘어놓고 서로 다른 색깔 사인펜 딱 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면서 정리하고 이런 것들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고 놀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걸 쉽게 해주는 도구. 왜 쉽냐? 이거하고 순서 바꾸고 싶으면 그냥 마우스로 쭉 끌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 그냥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데 전지에다 그린 걸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려버리면. 그리고 끌어다가 남의 것 밑에다 집어넣거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를 제한을 안 받으니까 너무 도구가 좋아요. 근데 이게 왜 협업 도구냐? 아까 이야기 잠깐 했지만 여기 이 메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도구 자체는 개인이 쓰는 도구 많아요. 바깥에 가면 컨셉 리더나 싱크와이즈나 뭐 본인들 잘 쓰는 도구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없어요. 자,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함께 쓰고 싶은 사람 이메일 있잖아요. 이메일만 여기에다 해가지고 딱 눌러주면 이렇게 초대가 돼요. 그럼 초대된 사람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화면 쓰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이 밑에다 가지치기 하고 막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막 보여요. 이것의 제한점은 뭐냐? 5명까지. 5명까지만 지금 동시 작업이 되고 그 이상은 안 되는데 5명만 여기 들어와서 해도 꽤나 복잡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맵이 커져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움직임이 잠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저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바로 들어오신 분이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생각을 실시간으로 모아갈 수 있어요. 이거를 약간 이만한 개선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메일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그동안 소통하던 걸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작성 다 한 다음에 메일에 첨부해가지고 보내주면 그쪽에서 고쳐갖고 또 보내고
이렇게 매끄러우면 좋은데 협업도구가 없으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 보내줬는데 깜빡하거나 아니면 그걸 돌려받아갖고 거기에다 이제 나머지 추가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빠뜨린 게 있어서 5개 더 추가했어요 하고 다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버전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 함께 작업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돼요. 근데 이런 걸 쓰면은 한순간에 동시에 작업이 끝나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메일로 주고받고 뭐 맞추고 리비전 다시 하고 이 작업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협업 도구들 제가 쓸 때 하나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어요. 협업 도구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안에 도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첫 번째는 한글이 가능한가 저는 주로 봐요. 우리나라는 한글이 많은 분들한테 되게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요. 그죠? 예. 왠지 안에 들어가면 단어 하나하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보면 답답해요. 트위터도 그 한글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쉬운 거를 그냥 물러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쵸?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한글이 잘 되는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안에 들어가고 타이핑해 보는데 한글이 안 되는 협업 도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전 세계 사이트들 보면은 멋진 서비스가 무지 많거든요. 근데 타이핑해 보면 한글이 막 깨져가지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되는 걸 제일 처음에 보고 두 번째 보는 그게 뭐냐면 아까처럼 초대해서 동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보는 건 뭐냐면 작업 결과물을 웹에다 게시할 수 있느냐, 웹에다. 네. 그리고 게시도 두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협업 도구들이. 하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웹의 게시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일어나는 종류가 한 종류가 있고, 한 종류는 여기에서 작업은 작업대로 하고 웹의 게시를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그때그때만 게시가 되는 타입이 있어요. 이런 정도 부분만 갖고 새로운 도구를 자꾸 접하시면 그러면은 정말 좋은 서비스를 많이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왜 하느냐? 바로 하시는 일에서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고, 생산성이 단지 남보다 좋다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남들이 아예 못하는 거, 그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이나 생산품에다 접목을 하면 다른 상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수첩 있잖아요. 시스템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QR코드 하나를 뒤쪽에 거기에다가 하나 딱 찍어가지고 거기에다 뭘 달아 놓을 수 있느냐? 클릭하면 이 맵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맵에 들어오면 뭐가 있냐? 이걸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쓰거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아놓은 게 안에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사는 거는 언제 사요? 작년 12월 달에 샀는데,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맵은 하루가 다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해갖고 서비스 자체를 질을 확 높이거나 다른 관점을 가게 되니까 동등한 남들하고 경쟁할 때 다른 차원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은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쵸? 공짜인데. 여기 당연히 공짜겠죠? 네. 자,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이게 퍼블리싱 하는 메뉴예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체크박스가 안 돼 있는데 체크를 풀면 이렇게 하면은 주소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 나타난 주소를 가져다가 하면은 이거를 작성하는 거 말고 보기만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페이지를 남들이 다 보게 해줄 수 있어요. 지저분한 주소는 뭐 가지고 해결한다고요? J.MP가 아니라 단축 주소 사이트요. J.MP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죠? 아시는데도 이제 입에 딱 붙었죠. 예, 왜냐하면 저도 J.MP가 제일 좀 괜찮더라고요. 짧고 점프하면도 4글자잖아요. 그리고 왠지 점프라는 느낌이 딱 있어가지고 느낌이 딱 좋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쓰는데 bit.li나 ow.li 이런 거보다 제가 좋아하는 게 J.MP예요. 그런 데 가서 주소 단축해서 문자로만 넣어줘도 남들 다 볼 수 있고, 트윗으로 날려도 되고, 그죠? 이메일 첨부해도 되고, 다 해갖고 쓰실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웹페이지 같은 데다 HTML로 되어 있는 거. 블로그 가면은 블로그에 HTML로 편집하는 페이지 자리 있잖아요. 그런 데다 넣어주면은 이걸로 가면 링크 만들어서 쓰실 수 있고, 아이프레임 되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 가시면은 또는 다른 페이지들, 게시판 이런 데다 붙여넣기 하면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거는 가서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써져 있어서 눌러야 이쪽으로 오는데,
근데 요 아래 코드를 붙여놓으면 아예 그 자리에가 클릭이 없이 바로 그냥 나타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사이즈 안 맞으면 요 숫자들만 바꿔갖고 넣으시면 돼요. 요 숫자만. 그러면 사이즈 이렇게 맞춰갖고 아무데나 끼워 넣으실 수 있어요. 내 블로그는 폭이 더 넓은데 그러면 600 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쓰시면 돼요. 자, 마인드 42 여기에서 협업 관련된 부분에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갑니다. 이거 되나? 자,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구글 문서 도구 쪽인데요. KBJ 있어요. 자, 여기 뭐뭐 된다고 돼 있어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는요? 클립아트 생성하는 거. 클립아트 만들어내는 거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온라인에서 자료 수집 같은 거 할 때 양식 있잖아요. 양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양식을 이메일이나 다른 걸로 해서 주소를 뿌리면 자료 수집될 때 자동으로 이쪽으로 스프레드 식대가 자동으로 탁탁 기입이 돼요. 이거 이용해서 트위터나 이런 데서 뭘 해요? 앙케이트나 이런 거 하는 거 다 이거 갖고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분이 오피스로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MS 오피스나 아레한글이나 그런 거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지금 소개한다는 건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협업이 된다. 협업이. 네. 아까 엑셀 같은 거 쓰는 것도 다르게 쓸 수 있다. 저는 강의하려고 따로 한 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뭐예요? 실제 그냥 지긋지긋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여기 나오죠? 1창조 기업 비정원하고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하고 있는 거, 요거는 또 저기랑 하고 있는 거, 박강 회장님이랑 하는 거, 해가지고 쭉 다 있잖아요. 예. 폴더 만든 다음에 폴더에다가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고가로. 이렇게 하면 여기 소유자 bin도 공유 설정. 이해되세요? 폴더 단위로 바로 선정을 딱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해당되는 폴더를 제가 지금 현재 이 폴더를 소유는 하고 있고, 로보 비즈니스 센터 거기 있는 박 회장님이나 다른 그쪽에 있는 상무님이나 뭐 이런 쪽하고는 권한을 어떤 쪽으로 해갖고 딱 설정을 해갖고 그 폴더 째로 하는 거예요. 그 폴더 안에서 파일 생성하고 이걸 하면 권한 설정을 따로 안 해도 이 설정을 따르는 거야. 폴더 설정을 기본으로 따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그냥 하시면, 아마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냥 하시면은 이게 다 없어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러겠죠? 예, 이거 제가 다 만든 거고 이거 다 만들어서 함께 쓰고 있는 거니까 맨 처음에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보이긴 하는데 새로 만들기, 이거 들어가서 파일 생성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들 쭉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저는 문서는 이쪽을 잘 안 쓰고 조금 이따 소개할 스프링 노트를 더 많이 쓰거든요. 네, 국내 사이트인데 그쪽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이쪽 문서를 쓰려고 노력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에는 성능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냐면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문서 작성이 돼요. 이제 워드가 이게 다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말로 하면 입력이 돼요. 오, 한글은 안 돼요. 지금. 한글 안 돼? 예. 곧 된대요. 곧 된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밌는 게 발음해가지고 입력하는 그 정확도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간결한 루틴을 가지고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언어가 한글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니까 먼저 만들기는 그쪽을 먼저 만드는데 곧바로 2차로 손대는 거, 이 음성 검색이나 이런 종류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2차를 한글 갖고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발음하고 이게 매칭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과학적인 언어여가지고. 네,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하다가 커서 딱 원하는 자리에 옮겨놓고 떠들면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인서트 되는 이런 거 쉽게 이제 쓰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구글 문서 도구가 이쪽이 그게 가능해서요. 그 스프링 노트 쪽은 아직 그건 안 되고 페이지 단위로 그건 편집을 해야 돼요. 스프링 노트는. 근데 여기는 한 페이지 안에서 현재 쓰고 있는 패러그래프 있잖아요. 거기에 커서를 마음껏 갖다 놓고 마음대로 편집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 써보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갈 정도. 네. 써봐야 말이 통할 정도. 그 정도로 돼 있고 아마 그 스프레드시트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기 한글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예? 어떤 거요? 아니 지금 구글 잡스는 영어로만 나오고 설정 들어가시면은 예, 언어 쪽 그쪽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언어를 처음 해주신 아니 안에 오른쪽 들어가서. 보면 세팅즈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거기 언어 가서, 설정 하시면 예. 돼요. 한국어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 시트잖아요. 제 그 일정 나와 있는 시트인데 시트를 제가 편집을 하다가 중간에 어디에 자료 다 되면은 제가 쓰고 있으면은 진영 씨나 다른 멤버들이 들어와 갖고 자기가 만들어진 이제 교환 같은 거 손을 봐주잖아요. 그러면 손봐진 교환 같은 거를 여기다 링크 걸고 하는 거를 제가 쓰고 있는데 중간에 막 해요. 그리고 지방 나가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강의들 하면 어떤 게 그런 쪽에 가까울까?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동시에 교육장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 라인 거 기입하세요. 그리고 주소 딱 알려주면 한꺼번에 쫙 들어와서 화면 안에 커서가 수십 개가 생겨요. 그리고 쫙 여기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업 도구를 쓰고 안 쓰고는 단지 효율을 높인다가 아니라 사고 방식 자체를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 한 작업 끝나고 다음 사람 이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병렬 진행이 가능한 거. 시간 관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또는 프로젝트 관리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건설 쪽이든 아니면 IT 프로젝트든 프로젝트 관리할 때 기존에 하나 끝나면 다음 하는 그런 그 부분을 병렬로 진행할 수 있게 변경할 수 있으면 공기나 이런 걸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크리티컬 패스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런 거를 여기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이렇게 하니까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협업할 때 집중하시는 거는 요 메뉴예요. 요 메뉴. 다른 거는 엑셀 기존에 보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고 이 공유 메뉴 요거 하나만 보시죠. 이렇게 눌러서 공유 설정 여기 있죠? 들어가면 하는 방법이 뭐예요? 두 군데를 쓰실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 초대는 여기다 이메일 넣고 초대하면 그냥 돼요. 그거는 이제 함께 작업하자 해서 하는 건데 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링크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는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 처음 거를 클릭을 해버리면 이 시트 만든 자료 있잖아요. 이게 검색 엔진에 걸려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다가 검색해갖고 들어올 수가 있는 그거고 이 두 번째 있는 요거는 검색 엔진에는 안 걸려요. 검색 엔진에는 안 걸리는데 링크 주소만 내가 보내주면 그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를 체크를 하면 내가 허용해준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작업에 참여도 못하는 거예요. 요게 요것만 가지고 해도 굉장히 그 섬세하게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권한을 하나씩 해서 누구는 보기만, 누구는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파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유자라고 하는 건 최초 생성한 사람 있잖아요. 소유자. 그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대상이라고 돼 있는 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비공개라고 이렇게 된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런 거 없이 나만 보겠다. 이렇게 하고 딱 선정을 해갖고 따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예. 자, 이쪽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세요?
보니까 예. 어느 폴더에 있는지 공지가 안 나오는데. 아, 이쪽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니어 창업넷 돼 있는 게 요 폴더에 들어있는 거고, 여기 옥토끼 그런 게 이게 옥토끼 우주센터 폴더.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표시가 다 되는 거예요. 예. 각각에 대해서 요 색깔이나 이런 것도 오른쪽 들어가면은 지정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 다 찾으셨어요? 예. 보관 처리하면 어디서 봐요? 예? 보관 처리하면 이게 공장만 해서 예. 보관 처리. 보관 처리요? 그냥 자동 보관 처리는 저장이에요. 아는 지금 이쪽에서는 안 보이고 저도 검색할 때만 그런 거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예. 보관 처리해놓으니까 예. 검색을 해야지 그런 거. 예.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냐면은 저거랑 비슷한 개념 같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문서 관리 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우리 보통은 황화일에다가 문건을 끼워 넣잖아요. 황화일에다 문건을 끼워 넣고 있는 황화일을 다시 상자 있잖아요. 그 노란 박스에다가 다시 딱 집어 넣는데 박스를 보시면 앞뒷면에가 인쇄가 돼 있어요. 한쪽은 문서 보관 상자라고 돼 있고 뒤집으면 문서 보존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쪽에는 손가락 거는 게 있고 한쪽은 손가락 거는 게 없어요. 그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뭔 소리냐면 한쪽에서는 만든 거를 보통 때 맨날 쓰는 캐비닛 있잖아요. 거기에다 보통 때 넣어놓고 사무실에서 쓰다가 거기에서 문서 관리 기간이 지나면 이거를 창고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따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안 쓰는데 검색하면은 나중에 가서 찾아올 수는 있는 아마 그 개념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보관해놓고 예. 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마 장치가 또 따로 더 있을 것 같은데 구글은 모든 걸 검색으로 해결을 다 해요. 사실은. 예. 이 안에 있는 것조차도 저는 검색으로 다 찾지 내려가서 사실은 찾지는 않아요. 파일 보통 명을 만들 때 규칙을 정하시는 아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단어도 그냥 안에 자기가 있는 단어가 찾아내요. 굉장히 잘 찾아내요. 문건 안에 들어있는 것도 다 찾아내니까 신경 안 써요. 질문은 아닌데요. 이런 걸 자꾸 쓰다 보니까 어떤 예. 벽이 생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 다른 사람들하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미팅하고 온 데 가서는 입을 한마디도 안 열고 있다가 왔거든요. 예. 대화가 단절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아 저는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사고방식도 점점 달라지고 맞아요. 예. 네. 사고방식 친구들하고 달라져요. 대화가 안 되죠? 저도 대화 잘 안 돼. 놀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놀면 돼요. 아니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은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기 와서 하던 방식에 이제 몸에 익어가지고 그 방식이 너무 답답한데 예. 그걸 이야기하면 그들하고 관계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극복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5,000원씩 받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내 방식을 갖다 알려드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이 통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즐겁게 논다. 저 사람들하고는 재밌게 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한 이야기고 근데 저는 더 심하게 행동해요.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거의 헛고생에 가까운 고생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프라인에 이미 있는 사람을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들이겠다. 이거는 성공률이 10%도 안 돼요. 내가 100명 알고 지내던 사람 있잖아요. 연락해갖고 페이스북 진짜 좋아. 아니면 구글 문서도구 좋으니까 나랑 이걸로 하자. 안 돼요. 그래서 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방법. 업무 함께 하는 동료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온라인에서 구한다. 네. 거래 온라인에서 한다. 협력업체 온라인에서 구한다. 그냥 온라인에 있는 사람만 갖고 다 구성을 해도 제가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한 사람이 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기존의 거를 이걸 못 놔서 그래서 이걸 못하면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조금 비효율적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건 키맨을 통하는 거예요. 키맨. 다 노시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그나마 말이 잘 통하는 또는 그나마 통하는 사람을 자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봤어? 진짜 재밌거든?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자꾸 맛을 보여주면 대부분 그 조직 안에서 선두인 사람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지만 새로운 걸 자꾸 주면은 그 사람은
자꾸 해갖고 퍼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갖고 풀리면 조금 나아요. 예,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CEO 강의 가잖아요. 열심히 알려드렸어요. 그래갖고 직원분들한테 트위터 쓰기 하세요. 블로그 어쩌고 저쩌고. 전 직원 트위터 하시면은 이런 입장을 쓰고 막 하다가 이제 몇 년 해보니까 대충 알겠다. 직원들 월급 받는 사람들의 대응 방식을 알겠다. 왜냐하면 될 것처럼 하면서 한 달 한 달 월급 타가고 절대로 본인을 안 바꾼다. 예, 그거를 하도 보고 나니까 요즘은 뭘 권하냐. 직원 새로 뽑으실 때는 그냥 온라인에서 뽑으십시오. 예, 월급 똑같습니다. 예, 어차피 같은 월급이니까 이쪽도 능한 사람 그냥 뽑으시면 그러면은 한 명을 뽑지만 겉보기는 한 명이지만 그게 기존 직원 한 명이 아니라 팀을 뽑는 힘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세뇌를 딱 해드려요. 예, 그런데 그 신기한 게 몇 년 동안 버티면서 안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안 하던 직원이 온라인에서 구한 직원 한 명이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진짜로 해요. 그리고 사장한테는 할 줄 모른다고 하고 자기 혼자 갖고 놀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직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저도 할 줄 아는데 질문 또 하나 지금 이거요. 이거 예, 제가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저는 설정을 할 때 제가 문서를 설정할 때 왜 로그인 하지 않아도 거기다 체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링크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계속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제가 문서를 만들었고 네. 설정을 할 때 로그인 하지 않아도 수정할 수 있는 데다 체크를 했는데 그런데 로그아웃을 하고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니까 자꾸 로그인 창이 나와요. 잘못 설정된 거죠.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네. 나중에 꼭 들어가서 한번 파일을 로그인 해당되는 걸 해봐서 함께 보시면 공유 될 것 같아요. 설정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해서 링크 설정과 권한 설정에 따라서 링크 주소가 계속 바뀌어요. 재설정돼요. 다른 거 화려하고 좋은 거 되게 많은데요. 예, 화려하고 좋은 거 많은데 기존 그 사무 업무에 제일 큰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이걸로 시작하시는 게 우선은 나아요. 우선은 낫고 다른 것들도 다 장점은 있어요. 예, 이제는 아웃라이너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갈게요. 아웃라이너가 어떤 거예요? 1-1.1, 1.2.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목차 있잖아요. 목차 뽑아내면 일이 뭐라고 그래요? 시작이 반이다라고 그러잖아요. 목차 뽑으면 일이 절반은 끝난다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책도 목차 쓱 보면 어떻게 돼요? 대충 이 책 어떤 책인지 알겠다 이렇게 확 오잖아요. 그것처럼 함께 우리가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리 검색을 해봤더니 S24 들어가서 검색해봤더니 협업도구 관련된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한 토막씩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시고 다 모아가지고 책을 한번 우리 그냥 쓰시기로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도구를 하나를 딱 여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쓰세요. 그러면은 막 쓰고 있으면 이게 목차가 쫙 만들어지는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랑 같은 건데 거의 같은 건데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맵 형태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들어오게 도해 형식으로 보이는 거고 이쪽은 그거를 우리 기존 문서 형식처럼 들여쓰기 쫙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형식이 있잖아요. 그 형식으로 관리하게 해주면 그게 차이가 있어요. 같아요. 개념은. 그래서 아웃라인을 잡아준다. 그리고 이거는 주로 단어나 구음 위주로 설정을 해서 많이들 쓰시고 이걸 쓰실 때는 한 페이지 한 화면 폭에 해당할 정도의 문장 정도 수준까지도 얘는 많이 쓸 수가 있다. 조금 더. 예, 그래서 약간은 달라요. 아웃라이너 쪽을 여러 개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싱크링크 R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한글도 잘 되고 협업이 잘 되는 그런 도구더라고요. 예, 그래서 화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우리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짜 협업 들었으면 사고방식 네, 그래서 지금 회의 한 몇 시간, 4시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제 성격이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면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예. 있다가 6시 반에 일어나서 왔어요. 권한 설정마다 아, 구글은 링크가 몰랐어요. 바뀌어서 다시 해볼게요. 링크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아, 여기
저작권으로 필터 준 거 저 이해 잘 못하거든요, 내용을. 뭔지 내용을 잊어버렸어? 네, 기억하시네. 일단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저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열심히 하시네. 아, 예. 바꾸시면 조금 더 좋을 텐데. 그참 진짜 진짜 이거 뭐? 땡기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과 제가 파트가 안 들어서 한칸 끌어끼니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이 돼요. 그게 아니고 한 진영님. 지금 하셔야 안 되는 거. 그거 진짜? 혜비 내시면 돼요. 혜비 5,000원입니다. 맞아요. 나 15분 전에 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거야? 이제 못 찾았다고요? 너무 쉬운데? 5,000원짜리 주세요. 처음 보니까요. 아니야, 나도 처음인데요. 주소를 정확히 안 보신 거지. 거기에 주소가 없던데. 아니, 주소가 아니라 위치 설명 잘돼 있는 거. 위치 설명이 돼 있었어요. 앞에서 어디 지도 보고 그러니까, 그거 링크를 걸어놨잖아요. 그거 봐야지. 진영님 거 보면 설명 보면 안 돼. 설명 안 그러니까 해요. 링크랑 거 보고 거기에 링크가 돼 있었어요, 주소가. 5,000원씩 다 내셨어요? 입금했습니다. 5,000원 내셨어요? 나가세요. 아, 선생님 수준상에 밀어버리면 제가 뭐 근수 얼마나 나가요. 정신을 빼놓고 다녀. 집에 놓고 다니나. 아니, 왜냐면 전화번호가 그냥 이거요? 그냥 여기 이렇게 화살표. 이거 다 사용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사용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화살표 이거 하면은 밑으로 추가되고요. 이걸로 하면 같은 계열로 이렇게. 근데 이 세 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엄마 되는 그 밑에 가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 가서 여기 밑에 거 가서 지금 찍으면 저장도 되고 말라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세요. 그러면 감이 안 와요. 이걸 이렇게 세 개를 하려고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위에 가서 이걸 해주시면 돼요. 위에 가서. 그것만 하면 지금 이제 전화번호가 있는 시트 같으면 웹에서 검색되면 곤란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 두 번째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해놨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글에다가 그 링크를 뭐 이메일이든 뭐든 게시글에 링크를 걸면 그러니까 완전 오픈되지 않은 글에 게시글 그걸 보는 사람 따라 들어오는 건 다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또 내가 설정한 거에 의해서 로그인을 안 해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안 된다는 이유는 주소가 우리가 써들어갈 확률이 크다. 왜냐면 뭐 설정할 때마다 바뀐다. 몰랐어. 여보세요? 이건 하나씩 더. 여보세요? 그러면 새 주소를 다시 써야 되겠네. 무엇이요? 아니 무엇이요? 구글은 저기 스프레드시트는 왜? 일정 부분을 이제 블럭 시켜놓고 아까 일 나오고 가야지. 그게 안 돼. 아까 강의해갖고 돈 벌어갖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시트채로 만들잖아. 시트 만드는데 네. 블럭적으로 만들고 그건 안 되죠. 아빠 맛있는 거 사갖고 갈게. 그럼 남이 내가 그 여러 사람이 해놓은 거를 뭐 먹고 싶은지 문자로 보내. 바꿔라. 전화하면 안 돼? 문자 보내? 그래. 버섯 주려고 그러시죠. 예. 오늘 버섯 키우는 거 샀어요, 거기다. 키우는 버섯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화분처럼. 좋은 교재가 오늘로 해서 저도 수익 모델이 생긴 거 아시죠? 그동안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다가 유료 강의로 전환을 했다는.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닐까? 예?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닐까? 공을 하나 더 안 붙이고 100명은 장소비도 안 나와요. 장소를 들으니까 다른 데 연관이 이상해졌어요. 제가 제가 이상해서 10시쯤 옛날에 커피 기능이 있었는데 커피 기능이 없지? 아, 밑에 있어요, 밑에.
바뀌었죠. 그냥 수동으로 했어요. 그래도 되죠? 네, 제2.mp 물어보세요. 노가다가 했어요. 노가다가 제일 만만해요. 조 선생님 처음 오셔갖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그래요. 수료 하셨죠? 아니 저 2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료 안 하셨어요? 아, 그쪽에서 네. 오셨어요? 시즌 플래너가 가죠. 아, 네. 그래서 선생님으로 강의를 예, 잘 오셨습니다. 왜요?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 작성한 거지? 되게 부끄럽네요. 왜요? 이건 제 건데요. 앱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스마트 코디네이터인데. 아, 그렇구나. 왜 그러세요? 헷갈렸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누구 우선인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많이 듣던 앱 코디네이터, 스마트폰 그쪽이 아니고 스마트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워크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나 자기 가까운 데서 일 처리하고 하는 그렇게 해갖고 업무 효율 높이는 거. 지금 공무원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관련되는 거. 근데 그걸 공무원들이야 여기 지어 그래갖고 거기서 일을 해 샘플 만들어 딱 하면은 그게 진행은 되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보 소외 계층들 있잖아요. 예,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연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이 곤란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무 데서나 막 일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려면 정부에서 공간도 따낼 수 있고 PC방을 개조해서 만들 수도 있고 좋은 협업 도구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정보 소외계층이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전부 이해하고 원활하게 쓰는 데는 이만큼 큰 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을 해소시켜줄 그런 사람들부터 양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정보화진흥원 그쪽에다 제안하는 거를 스케치를 한 거예요. 아웃라이너를 가지고. 네. 여기는 보면은 이제 뭐 키가 있는데 요 키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쓰시듯이 쓰시면 되고 안으로 밀어넣으시면 탭 키 있잖아요. 탭 키가 어떤 건지 아시죠? 예. 키보드 있는 요거예요. 요 키. 요거를 쓰시면은 안으로 한 칸씩 밀려 들어가고 다시 밖으로 꺼내려면 Shift 탭 해가지고 앞으로 꺼내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래그도 되고 닫았다 펼쳤다 되고 예. 이 앞으로 클릭을 하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거야. 이렇게 예, 닫을 수도 있고 예, 펼칠 수도 있고 이게 이쪽은 보통 사용법이니까 중요한 건 어디를 보시느냐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막 움직이면서 쓰면 그 사람이 현재 쓰고 있는 자리에가 그 사람 얼굴이 나와요. 여기가 얼굴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또 딴 사람도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작성하고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작성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작업은 함께 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뭐뭐로 단추를 할 수 있냐 일반적인 메모장으로 작성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이나 웹페이지, MS 워드 이런 것들도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OBML이라고 하는 거는 아웃라인 프로세서 마크업 랭귀지라고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들여쓰기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는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류의 문서를 표현하기 위한 독특한 포맷이에요. OBML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중요하긴 한데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종종 보실 거예요. 나중에 좀 쓰시다 보면. 그래서 워드로 변환된다. 텍스트로 변환된다. 이 정도로만 웹페이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 아웃라인 프로세서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넘어갑니다. 아래가 좁은 거는 이거는 바로 늘려가지고 넓게 쓰실 수 있어요. 이것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부분도 예, 좁혀가지고 쓰실 수도 있어요. 프레지는 요즘 종종 구경하시죠? 여기 프레지 이거는 프리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진행하는 거를 파워포인트로 안 하고 아까 지금 보고 계시는 모니터 클릭스 가지고 지금 진행하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좀 색다르죠? 네, 좀 아닌가요? 있어 보여요. 좀 있어 보여요? 그런 말 듣자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건 파워포인트가 아니요 오늘 하는 방식이 좋다는 것보다도 파워포인트로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진부하다. 사실 기능은 참 좋아요. 기능은 참 좋고 작성하기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하고 차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 프리지라는 사이트예요. 프리지라는 사이트는 파워포인트는 아닌데 근데 작성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간단한 것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미 이제 제가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잖아요. 여기가 이거 제가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라 진영님이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나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함께 아니 이걸 편집을 할 수가 있고 해당되는 걸 편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복사 뜨는 거 하나 복사 떠서 쓰는 거 이거는 이게 재밌는데 이게 외부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같으면 어디 가갖고 항상 이 USB나 뭐나 정리를 하잖아요. 이메일 보내서 그냥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돼도 프레젠테이션이 되잖아요. 이건 웹페이지인데 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인터넷이 문제가 딱 생기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실행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돼요. 압축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 RG 같은 걸로 풀어놓으면 그 안에 실행 파일이 있어요. prezi.exe라고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이거를 풀 화면으로 해서 실행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갖고 다니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USB나 이런 거에다. 그리고 그런 때가 아니라면 그냥 쓰실 수도 있어요. 삭제하고 이런 건데 실행을 하는 거는 가서 뭐에서 풀스크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게 언제였죠? 월요일이었나?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이요. 날마다 강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부천 상공회에서 거기에서 하던 건데요. 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열심히 쳐다보세요. 그래야 멀미나요. 금방 멀미나요. 저안 금방. 쳐다봐요. 이런 식으로. 유영진이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룹과 링크나우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보면은 느낌이 파워포인트 넘어가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느낌이 다른데 나중에 많이 하면 재미없어요. 울렁거리기만 해요. 원래는 이 속도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울렁거리지 않아요. 하나 설명 쭉 하고 그 다음에 화면 전환하고 하나 하고 하니까 별 저기는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새로 작성을 할 때 어떤 거 한번 볼게요. 화면 전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방향 만들어 놓고 전환을 해야죠. 방송에서. 네, 방향키로 전환하세요. 순서를 잡아놔요. 순서를 잡아놔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다음에 그 페이지 사용자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사용법을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좋은 게 10분 안에 정보 파기하는 거. 네. 그죠? 예,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 자, 그럼 그걸 보신 거 같고 오늘 강의는 이걸 보신 거 같아요. 아 진짜. 왜요? 한동안 한글 지원 안 되던데 괜찮은데. 지금은 돼요. 아직도 잘 됩니다. 맨 처음에 들어가서 한글 쓰실 때는 이제 문제되는 자료만 찍어 드릴게요. 그거는 이쪽에 보시면은 컬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얼른 생각하면 여기가 한글이 들어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컬러 안에 보시면 컬러스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클릭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 그다음부터 한글이 원활해요. 그다음부터 그렇지 않으면 한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협업 도구 그거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 오늘의 핵심은 미팅.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거의 안 쓰고 이걸 내리 다 쓰시는데 오늘은 여기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원격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딴 사람들하고 동시에 원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움직이면 상대방 것도 움직여요. 그래갖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수정도 초대해갖고 함께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도구랑 좀 다른 거는 이 화면이 커다란데 상대방 아이콘이 있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편집을 해요. 여기 가서 편집하고 저기 가서 편집하고 상대방께 나타나요. 예,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함께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작성법은 더블 클릭하면 그러면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배운 것들이 뭐뭐 있죠? 대충 부르시면 마인드 사이 구글 구글 닥스. 스케쳐. 아 그걸요 좀 몇 개 막 이렇게 입력해야 돼. 엉터리로. 이거 왜 안 돼요? 아 좀 입력하다 보면은 막 나타나 그렇지. 엉터리로? 네. 마인드네 또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알려주세요. 또 하나 뭐지? 모니셔스. 소셜분 막. 예. 자, 많이 해야 아는 게 아니니까 요 정도만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들어온 김에 하는 거예요. 협업 도구는 이걸로 끝났어요, 사실은. 예, 협업에 대한 이야기는 그걸로 끝났고 하시면은 클릭을 하면 이 핸들만 아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 핸들 있잖아요. 원 세 가지가 있는 거. 가운데는 끌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끌고 돌아다니는 거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동심원이 있잖아요. 이게 사이즈를 조정하는 거고 맨 바깥에 있는 게 각도를 트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 세 가지만 가지면은 사이즈 이걸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보여줄 범위만 지정하는 게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보여줄 범위면 그게 이쪽 메뉴 가서 여기 이 화살표를 쓰시면은 본 메뉴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프레임에 가서 보여줄 부분을 여기는 어떤 도구를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여줄 범위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해서 보여줄 범위를 이렇게 히든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글자 안으로 풀어서 올리면 글자 안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는 순서는 이쪽에 가시면 패스라는 거 있잖아요. 패스 이거 가지고 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걸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마우스를 갖다 대갖고 반응 보이는 부분들끼리 연결되는 거. 우리는 프레임 잡았다고 프레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갖다 놓고 클릭하면 사실은 이게 프레임에 걸린 게 아니라 이 안에 거에가 걸린 거예요. 제대로 걸어주려면 반응 보이죠? 그죠? 반응 보일 때 그거를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반응 보일 때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가 걸린 거예요. 이거에 안 그러고 요거에다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요소에가 걸린 거예요. 예, 요것만 주의하시면 금방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 다음에 나중에 실행을 해볼 수가 있다. 저장하고 플레이. 네. 여기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넘어가는 별것도 아닌데 글자 몇 개 해갖고도 그래갖고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주 긴 시간 있잖아요. 장시간 할 때는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그리고 전체 도해 있잖아요. 전체 도해 모양으로 전체 윤곽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데는 오히려 파워포인트보다 나아요. 파워포인트는 한 장 한 장 넘어가니까 전체 그림을 잃어버려요. 자꾸 앞에 거를. 근데 이거는 전체 그림을 보여줬다가 부분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전체 그림을 각인시켜주는 데는 오히려 이게 더 나아요. 예. 근데 너무 휘딱휘딱 이렇게 부드러우면 멀미 날 것 같아요. 예, 회전하는 거는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자꾸 틀어서 들어갔다가 또 틀어서 이쪽 갔다 이거 몇 번 하면 진짜 울렁울렁해요. 이게 두 가지 제가 질문이 네. 파워포인트는 한 페이지에 글자가 여러 가지 있으면 글자가 하나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그 대신 저거는 할 수 있어요. 그 아까 그 시행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를 프레임을 안 보이는 프레임 있잖아요. 안 보이는 프레임이 안 보이는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을 이렇게 한번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따로따로 잡는 거 있잖아요. 크기를 이 위치를 따로따로 잡고 사각형을 그러고 나서 눌러주면 보이는 거를 조금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줌인해서 들어가서 하나씩 보다가 바깥 프레임에서 그 다음에 한꺼번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는 소환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남의 거 사례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남의 사례 보다 보면 금방금방 배워요. 프리 버전은 네. 무조건 오픈하는 거예요. 예. 사실 오픈 안 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또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노트라고 국내 거예요. 이거는 국내 건데 함께 책 쓰시는 거 이런 작업할 때는 정말 강력해요. 함께 책을 쓰시거나 블로그 여러 개 다루실 때 그때 뭐 용도로 쓰시면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로그인 하실 때 이쪽을 쓰지 마시고 이쪽 하지 마시고 오픈 아이디 쪽을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기존 오픈 아이디가 대부분 구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걸 연동을 시켜 놓으시면 그러면 구글 이메일이나 이런 거 확인하시는 분은 여기를 그냥 바로 드나들 수가 있어요. 바로 로그인하고 이런 거 안 하시고 해가지고 로그인 저는 아까 구글 문서 도구 때문에 로그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안에 들어가면 노트를 한 권만 주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노트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할 거는 개인 노트 쪽이 아니라 그룹 노트 쪽이에요. 그룹 노트. 네, 그룹 노트. 노트 편집하는 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쪽이 마치 그 목차 같은 이런 쪽, 그리고 안에 이제 페이지 구성을 하는 거, 이쪽에가 우리 그 뭐라고 부르죠? 그걸? 곁줄지 같이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책갈피 이렇게 만들어 넣어주는 거, 이런 게 되는데, 이 부분보다 우선 보실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쪽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면 관리 메뉴가 여기가 들어있어요. 관리 메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친구 초대하기. 그래서 다른 분을 이메일 가지고 초대를 해요. 초대를 해가지고 쭉 만들고 권한을 딱 주는 거예요. 권한을 줘놓으면은 여기 총 저는 지금 9명하고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작성하는데 다른 도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페이지를 잡아가지고 수정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멤버는 들어와서 이 페이지 통째로 수정을 못해요. 이 페이지 어디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른 멤버는 뭐 하냐, 이 아래 가서 댓글이나 이런 걸로 입력을 해주는 이런 작업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만든 페이지니까 나만 쓰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또 편집을 하는 게 가능해요. 아까 싱크링크 알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런 그 뭔 기능을 제공하냐면 히스토리를 제공을 해요. 우리 그 포토샵 같은 거 보면 지난 이력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력을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어느 시점까지 되물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억지로 들어와서 악의적으로 또는 실수로 망가뜨리잖아요. 복구를 쉽게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드를 다 제공을 해요. 읽기 모드도 예? 읽기 모드 눌러주세요. 읽기 모드요? 예. 자, 이 자리에 읽기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 모드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그 스프링 노트를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 웹페이지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아까 그건 편집 화면이고, 이거는 웹사이트처럼 이렇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페이지마다
각각의 자기 주소를 따로 갖고 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자기 주소를 다 갖고 있어요. 마치 블로그 비슷해요. 블로그 비슷하게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꼭 빠져서 안 되는 게 관리 도구에 가시면은 여기 뭐 메뉴 하나 보이시죠? 예, 블로그라고. 예, 이 자리를 세팅을 해놓고 쓰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기 블로그를 쭉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블로그가 여러 개면 블로그 여러 개를 가지고 블로그 추가 눌러서 연결할 블로그 주소 있잖아요. 넣어주면은 몇 가지 추가 입력을 하라고 돼요. 그 정보는 해당 블로그 관리하면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면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 딱 넣고 확인해주면은 네이버 블로그 관리자 화면 들어가면은 블로그 API라는 자리가 있어요. 블로그 API. 그 자리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차근차근 딱 넣어주면 연결이 돼버려요. 그 연결은 뭐에다 쓰냐? 특정 글에 가서 특정 글에 가면 메뉴가 있죠. 메뉴에 보면은 여기 무슨 메뉴가 보여요? 블로그로 보내기라고 있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하면 특정한 블로그 선정을 하고 블로그가 이렇게 있으면 블로그를 먼저 골라주고 그 안에 있는 특정 카테고리를 골라가지고 파일 지금 좀 전에 편집한 페이지 있잖아요. 그 페이지를 직접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해당되는 블로그를. 이게 제가 블로그를 한 20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 운영하고 있다. 예, 스프링노트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블로그, 네이버, 티스토리 뭐 해가지고 구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쫙 늘어나도 늘어나져 있는 기분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마음껏 조절해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쪽 카테고리에 특정 카테고리는 뭐 네이버, 어느 카테고리는 다운용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돼요. 물론 한글을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어요. 별로 권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대충 이거 스프링노트 이거를 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려드린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넘어갈까요? 네. 이거 국내 분들이 잘 안 쓰는 서비스예요. 안 쓰는 서비스인데 종종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글 사이트 도구라고 해갖고 site.google.com이라는 곳이에요.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계정을 해가지고 만들면은 사이트 만들기 해갖고 떴죠. 그러면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사이트를 여러 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 자체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페이지를 새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 페이지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수정용 화면이 떴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작업 선택은 이쪽, 그 다음에 이쪽은 페이지 수정. 그러면 한 부분 들어가서 직접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한 부분 들어가서 직접 편집을 화면상에서 그대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에서 여기 보면은 사이트 공유 있잖아요. 사이트 공유하기. 아까 보시던 화면하고도 비슷하죠. 그죠? 이게 뭐냐면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고는 싶은 거예요. 만들고는 싶은데 내용은 나한테 있어요. 아래 한글로 만들어 놨던 거. 아니면 다음 카페에서 운영하던 게시판 콘텐츠 이런 걸 나는 갖고 있고 근데 나는 이거를 세세하게 다뤄가지고 이쁘게 만드는 건 못하겠어요. 그러면 옆에서 콘텐츠는 없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전체 문맥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초대를 쭉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해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내가 넣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대충대충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윤곽 잡아주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돌아다니면서 윤곽 잡고 거기에다 이미지나 이런 거 다듬을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와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함께 사이트를 만드실 수 있는 도구예요. 따로 웹 호스팅 받으실 필요도 없고 안에 게시판 기능이나 이런 기본 기능을 다 내장을 하고 있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쓰시면 돼요. 근데 실제는 이걸 사이트 도구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뭘 하시냐면 프레젠테이션 도구도 이걸 또 써요. 예. 그러면은 여러 명이서 함께 작업하고 나중에 지금 구글 프레젠테이션 아까 보셨죠? 구글 문서 도구 안에 들어있는 거 그것도 쓰기 좋은데 이건 이것대로 그 전까지 그 서비스가 사실 나오기 전까지는 이걸 갖고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것의 장점이 뭐냐? 구글 그 문서 도구 안에 들어있는 프레젠테이션 도구는 MS 프레젠테이션 도구 그거를 따랐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떨어져 그냥 넘어가요. 장점 같지만 그게 갖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를 저는 쓰는 방식이 사실은 조금 달라요. 오늘은 제가 그 예를 못 보여드리는데 파워포인트 안 써보시는 분? 다 써보셨죠? 마스터 페이지 다루실 줄 아시죠? 맨 바탕 이거 관리하는 거 마스터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메뉴를 배치를 하시면 메뉴 배치를 바탕 거기에다 하시잖아요. 우리 보통 생각하는 단방향 프레젠테이션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도 안 되세요? 우리 보통 파워포인트 가지고 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1페이지 끝나면 클릭하면 2페이지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3페이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파워포인트 사용하는 방법이라고들 다들 아시는데 제대로 쓸 때는 그렇게 안 쓰셔도 된다고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마스터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스터 페이지라고 따로 있잖아요. 바탕 페이지 같은 거. 그 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딱 걸고 메뉴처럼 하이퍼링크를 딱 배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어느 페이지로 가는 그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쉽게. 그걸 걸어주면 나중에 그 바탕을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전체를 만들어 놓잖아요. 쓰다 말고 마치 홈페이지처럼 여기 갔다가 다시 이리 와서 설명하고 그리고 다른 메뉴 들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다고요. 별로 간격을 안 하시네요. 조금 이해됐어요. 예? 이게 이해만 됐어요.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그 파워포인트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숨을 딱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감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꼭 써보세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해서 리모컨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어 쓰고 그랬어요. 일시적인 숨김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클릭하면 리모컨이 쭉 떨어지고 거기에서 클릭하면 특정 페이지로 건너뛰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파워포인트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효과를 이거 가지고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구글 사이트 도구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쓰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아웃라이너라든가 아니면 요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설명 들은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유형진이 없어도 많은 거 새로운 거 시험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게 거기 제가 링크 올려놨던 이 사이트예요. 처음에 딜리셔스에서 이 사이트를 찾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시원찮게 만들었다. 진짜 구글 사이트 도구로 만들었나. 왜 이렇게 도구 허접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수선해요. 그래갖고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학교를 위한 그런 이제 도구들 이랬는데 안에 들어가면 학생용 도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도구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협업이라고 해놨는데 그거 아닌 데들 가도 협업 도구들이 다 들어있어요. 골고루. 예.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도구만 하더라도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파워포인트만 프레젠테이션 도구가 아니라 바로 구글 사이트 이거를 뭐에가 들어가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이쪽으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거기도 그렇고
다른 것들 이렇게 많은 건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데모 버전으로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가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비고라는 거 그런 게 들어 있고요. 어떤 서비스는 들어가면 한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플래시로 만들어진 사이트 종류들이 그런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꼭 해갖고 쓰시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디오나 이미지 쪽,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이거 도구 이용하시게 되면 이쪽 같은 거, 여기서 매핑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마인드맵 쪽이 아니라 지도를 활용한 서비스들이에요. 그런 쪽 해가지고 쓰실 수 있고, 자료 전환하거나 관련된 도구, 리소스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서비스 말고 자료 파일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리포트 사이트 뭐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시험 족보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것처럼 리소스만 모아놓은 쪽은 이쪽 안에 있고, 나머지 이건 다 서비스들이에요. 그림 그리는 도구나 이런 것도 다 안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도구들은 제가 그 중에서 테스트해가지고 쓰실만하다고 생각돼가지고 따로 뽑아가지고 아까 설명을 드린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각자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생각이고 각자 쓰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찾아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오늘 협업 도구들 인터넷에 있는 거를 쭉 이렇게 둘러서 했는데, 하나 지금 내 화면에 아까 제가 빼놓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티스토리예요. 네이버 블로그는 협업이 안 돼요. 네이버 블로그는 보통 개인이 자기 걸 그냥 쓴다, 그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인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개인용 도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티스토리는 개인용 블로그가 아니에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티스토리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원래 티스토리 블로그는 그 용도가 아니라 팀블로그용이에요. 팀블로그라고 하는 거는 블로그 하나를 여러 명이 들어가서 공동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용도로 개발된 게 티스토리 블로그예요. 하나만 그냥 해서 볼게요. 이제 저희 팀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파티라고 그래서 블로그 쪽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방문자 수가 많다는 의미보다도 그냥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쪽 사이트예요. 진짜 순례지 같은 곳이에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한테는. 관리자 모드를 잠깐 들어가 볼게요. 저게 검색이 진짜 잘 걸려요. 짱이에요. 까먹었다. 까먹었다. 진영님 혹시 로그인 할 수 있어요? 제 기계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했나? 팀블로그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가 자, 이쪽에가 초대 관리라고 있죠. 요거는 다른 사람들, 함께 들어올 사람들을 먼저 티스토리 계정이 있어야 돼요. 티스토리 계정 자체가 없으면 초대 자체가 안 돼요. 아니, 함께 작업하는 게. 그래서 먼저 티스토리 권한을 먼저 줘야 돼요. 초대권을. 그걸 먼저 줘가지고 그거 관리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초대권을 쭉 해가지고 함께 쓸 사람들 불러주면, 이미 티스토리 회원이면 이 작업을 안 하셔도 돼요. 네. 왕대원님 있으시네요? 누가 여기다 갖다 놓지? 한 번도 글 안 쓰셨어요? 아니, 이거는 여기다 글 쓰시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초대 하시라고. 예. 초대했어요? 네. 초대해드린 거예요. 티스토리 쓰시라고 권한 드린 거예요.
꼭 저기서 초대했다 그래서 팀블로그 멤버로 들어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걸 없으면은 저걸 먼저 해줘야 그 다음에 이 과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링크 메뉴에 가면 팀블로그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을 또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 자꾸 이 화면만 보시죠? 예,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메일, 그 다음에 해당하는 히스토리 회원만 초대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가 이게 이제 팀블로그에서 구분하는 기준들이에요. 필자는 자기 글만 다룰 수가 있어요. 필자로 초대를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쓴 글만 들어가서 고치고 삭제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집자는 남의 글 있잖아요. 남의 글도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편집자예요. 그리고 관리자는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런 권한 같은 거, 사람 초대하고 뭐 사람 관리하고 이런 것까지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 글 말고 다른 부분까지 함께 관리하는 거, 그게 관리자고, 편집자는 글만 관리하는데 남의 글도 손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필자는 자기 글만 관리하는 거. 개념 이해되시죠? 팀블로그가 왜 중요하냐면은 팀블로그를 하게 되면은 각자 개인은 블로그 굉장히 피곤할 수 있잖아요. 업데이트는 자꾸 해주긴 해줘야 되고, 근데 또 내용은 대충 쓸 수 없으니까 피곤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러면 힘을 경감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전체 브랜드는 빠른 속도로 커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팀블로그로 초기에 시작하는 거는 브랜드 구축할 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직원이 있거나 아니면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면 팀을 짜가지고 꼭 팀블로그를 먼저 하세요. 개인 블로그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작업해도 자기가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근데 팀블로그는 생각보다 빨리 브랜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유명한 블로그에 나는 필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독립을 해 나올 수가 있어요. 독립해 나올 때도 방법이 뭐냐면 팀블로그에서 나왔으니까 혼자 블로깅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오면서도 또 몇 명 수집해가지고 또 팀블로그를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은 매끄럽게 이게 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덤. 피카사라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잖아요. 각 개인은 피카사 툴을 깔아가지고 PC에 있는 거 왕창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유 도구냐, 협업 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만 설명을 딱 드릴게요. 안에 보시면은 첫 화면에 있는 거는 폴더잖아요. 예, 폴더인데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 나와요. 근데 그 메뉴 중에 요 메뉴가 하나가 있어요. 공유. 예, 연예인 이름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공유가 조금 차이가 있는 면이 하나가 있어요. 이 메뉴예요, 이거 체크.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협업도구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면 이걸 보내주면 상대방 그 폴더에 있는 거 보세요 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체크를 딱 해주면은 그 폴더는 분명히 내 건데 이 폴더가 내 건데 그 받은 사람이 거기에다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각자 알아서도 막 사진 찍으시잖아요. 누구는 핸드폰으로 누구는 뭐 디카로 막 해갖고 막 찍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각자 때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참여했던 사람이 전체를 다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거든요. 서로 이메일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바로 초대를 해가지고 쭉 뭐 컷만 누구 컷만 딱 해갖고 한 다음에 이걸 딱 걸어주면 누가 했든지 싹 한 군데서 다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피카사는 무슨 기능이 있어요? 공개. 아니, 얼굴 인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두 번이라도 딴 사람들 그 딴 사진에서 이 사진은 누구 이걸 해놓으면은 단체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진 안에는 누구 있다고 딱 자기가 뽑아줘요. 자동으로. 그거하고 위치 체크하는 서비스하고 몇 개만 딱 섞어서 쓰면 피카사가 단순 앨범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공유, 얼굴 인식, 그 다음에 위치 관리 이런 거 해가지고 몇 개만 쓰시면은 상당히 괜찮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덤까지 해가지고 마음에 드셨나요? 저희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아이패드가 좋아요? 갤럭시 태블릿? 아직 있잖아요 그거. 이쪽에 물어보네. 태블릿 PC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패드를 사는 아이폰 있으시면은 아이폰 쓰세요. 태블릿 PC는 아직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돈이 적어가지고 이게 남으신데. 이거 좀 화면이 커야 되잖아요. 태블릿 PC는 양쪽 갤럭시 탭은 둘 다 타자치긴 힘들어요. 그냥 보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다 이거 못 똑같아요. 쳐요? 그렇죠. 이렇게 쳐야 돼요. 다 불편해요. 편편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거 사시면 또 키보드 또 따로 사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 기다리세요. 네, 아이폰 잘 쓰세요. 아니면 화면 터치로 해서 쓰시든지. 네. 둘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거세요? 지금 생각. 그러면 아이패드 사세요. 아이패드가 예. 가격이 더 왜냐하면 저렴하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 있으면 물론 이제 막 새로운 거 시도하시는 분은 스마트폰은 아이폰 쓰고 뭐 저쪽은 뭐 아이패드 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갤럭시 탭 해가지고 서로 다른 거 써보는 재미도 있겠지만 통일되어 있는 편이 두 번 안 배워도 되니까 예, 그게 마음이 훨씬 가벼워요. 앱도 안 그때는 쓰는 거 많아요. 금액 차이나 이런 거 비교해봐야 영화권씩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앱이 호환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나아요. 예. 이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좀 디자인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어떤 거예요? 디자인 나름이죠. 어느 디자인을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진이나 뭐 이런 거를 불러와가지고 예. 같이 이제 위치 조정하고 뭐 예. 폰트 해가지고 그래픽 디자인 좀 하고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해가지고 결과물을 뭐에 쓰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진을 갖다 놓고 그냥 그 위에서 이렇게 편집하고 이걸 함께 하시는 데는 아까 구글 프레젠테이션 도구 있잖아요. 그걸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물을 밖으로 내보낼 때 다시 이미지로 빼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지 다루는 도구가 사실은 안에 따로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저거에서는 안 넣었는데 조금만 찾을게요. 웹에서 이미지 편집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겠죠. 레이어, 네. 레이어. 이미지 편집 레이어. 웹에서 내 이미지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내가 또 있는데. 그거는 메일로 따로 넣어드릴게요. 예. 저기 포토샵하고 똑같은 기능을 가진 웹에서 그냥 서비스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포토샵 같이 생겼어요. 완전히. 예. 그 도구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성능도 있고, 성능도 괜찮고, 레이어 지원도 다 하고, 얼른 보기에는, 아, 이렇게 한번 포토샵은 뭐 먹고 사나 싶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쓰는 도구들 목록이에요. 근데 제가 이미지 다루고 이런 쪽은 주업으로 안 하다 보니까 다 못 외우고 있어가지고. 머리가 돌겠습니다. 예? 다 안 써요, 다 안 써요. 다 안 걱정하세요. 써요? 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보셨죠? 비밀번호. 비밀번호 기억 못 하시는 거. 진영님 도와주러 왔어? 아니면은 지금. 픽스 LR 아니에요? 예? LR PIX LR 그랬던 것 맞는 같아요. 같은데요? 아, 있다. 있다. 지금 이야기해주신 그거네요. 주소가 pixlr.com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와. 여기 쓰시면 이것도 협업이 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예. 불러오죠. 아, 그쪽은 유료인가? 아니, 저장하고 아니, 불러오죠. 모두가 달라요. 네. 개인용으로 저를 했죠. 거의 기능이 보시면은 포토샵이랑 똑같아요. 네. 조금 어이없을 정도로
그리고 속도나 이런 게 왜 포토샵은 그렇게 무겁고 리소스를 많이 먹지 싶을 정도로 괜찮아요. 오늘 또 이상한 거 많이 배우시죠? 이런 도구들 예? 장점이요. 진짜 아무 기계 그리고 바로 원격에 있는 사람들하고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거 해갖고 PC로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계정만 있으면 바로 안에서 바로 다 이게 다 되잖아요. 예, 공동 작업. 그리고 단순 작업, 단순한 거 하고 싶으시면 국내판에서 아주 단순한 것들 그거 하고 싶으시면 스케치판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애들 노는 곳처럼 돼 있는데 가보시면 조금 달라요. 그쪽을 오시면은 이거랑 개념 좀 달라요. 여기도 이거 같이 여기에 가입해가지고 상대방이랑 같이 들어가줘야 되죠? 예, 다 함께 들어가야죠. 근데 연습하시고 간단한 이미지 다루고 하려면은 이 사이트도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어수선해갖고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가면 드로잉 쪽하고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구분되어 있는데 안에서 장난 같지만 장난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 그리는 과정도 녹화가 다 돼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쓰실 수가 있어요. 겉보기는 장난감 같은 게 가능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제가 따로 저기에서 하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시간 관리 이쪽에 대해서 계속 오래전부터 저한테는 화두예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그러면서도 비용이 낮아야 된다. 그리고 무료면 많은 사람한테 그냥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명이 함께 달라붙을 때는 반드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다.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창업 고등학교예요. 예.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 취업하기 위한 대학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한 10년을 버리고 취업 겨우 하면은 그 다음에 한 10년 공부하다 40살 되면 지금 쫓겨나니까 시니어 OK.KR 그 사이트 보면 40세부터로 선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룹 개설하는 거. 그게 그거거든요. 대기업에서 빠져나오면 거기부터는 시니어 OK에서 책임지겠다. 대기업 보고 일찍 내보내도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별로 즐거운 이야기 나는데 그래서 아예 생각을 어떻게 먹었냐. 아 그렇게 할 바에는 고등학교 3년을 창업하는 데 보내면 깔끔하겠구나. 뒤쪽 할 필요 없다. 왜냐? 지금은 온라인 쪽에 홍보한 정보라든가 각종 온라인 교육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평생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공부하면서 차라리 자기 원하는 식의 원해서 하는 공부를 하면서 안에서는 창업을 바로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쪽 제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둘째 아이는 지금 현행고대 갔는데 둘째가 지금 고등학교를 올해 졸업을 해요. 그래서 걔가 창업하겠다 그래가지고 걔 데리고 하고 셋째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걔가 3년 동안 같이 준비를 하기로 학교 본인은 아직까지는 다니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창업고등학교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따로 돼 있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있고 온라인이나 이런 SNS 있잖아요. SNS와 협업도구 이런 거를 뒤에서 서포트 받아가지고 쭉 이렇게 그런 걸 풀어내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겠다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가졌고요. 혹시 창업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인데요. 예. 유클라우딩 서비스를 KT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걸 가입하라고 돈 내라고 돈 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돈은 내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는 돈 내는 서비스는 안 몰라요. 애초에. 써가지고 내는데 예.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유클라우딩에다가 넣으면은 예. 이게 내가 부산에 가든 거제도 가든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라서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그건 모르고 뭘 안 했다고? 이거 인스톨 하시면 동시에 그 해당 폴드를 정해서 실시간 공개하게 되고요. 그래? 그다음 필요하면 밑에 폴더 만들어서 저희 드롭박스도 알려줬는데 엔드라이브나 드롭박스 드롭박스하고 좀 비슷한데요. 속도가 게임이 안 되죠. 드롭박스 해보셨어요?
드롭박스는 이 양이 안 되잖아요. 걔는 120기가, 200기가를 지금 얘는 무료, 얘는 무료, 얘는 아니요, 무료. 얘는 무료 모드가 2기가까지, 그리고 얘도 말고. 유료로 가면 속도하고 용량이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 저기부터 스마트폰. 스마트폰부터 해서 쭉 전부 다 있고, 그쪽은 가격대가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지금 그래서 유클라우드에 대한 거예요. 그게 클라우드에 대한 또 드롭박스인데 이제 드롭박스가 2기가 정도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기의 그 통째로 하드디스크 통째가 하는 건 200기가, 300기가 되는 걸 내가 100% 안전하게 쓰겠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로고 미인 같은 걸로 해서 원격제 해가지고 다운받고 뭐 이런 방법을 다 해봤는데 우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나와서 제가 테스트로 200기가라고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 가더라도 그냥 그대로 갔다가 필요할 때만 다운받아요. 예.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200기 크게 얼마 주셨어요? 그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뭐 이렇게 있거든요. 월 그 돈이에요? 근데 저 협업도구도 사용하면은 사실 PC랑 드롭박스 용량 2기가 다 못 써요.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저는 정부 프로젝트 지금 여러 개를 여러 하고 개 하고 있는데,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거 하나 갖고 다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드시면 그냥 이제는 드롭박스 앤드로이드 드롭박스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생각보다 체감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로 처리가 되고 뒷단에서 계속 동기화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감을 별로 못 느껴요. 예, 그게 하나가 있고, 특히나 스마트폰이나 여기서 할 때는 폴더 단위나 조회할 때는 파일을 여기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라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많이 권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또 이제 그 아래 한글 뷰잉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 기능이 또 필요하면 엔드라이브 괜찮고, 그 다음에 파일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루는 거는 한 달 지나면 리셋을 해버리는 세컨드 드라이브라고 하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일시 전체를 다 올려놓는 일은, 그렇게 긴 시간 올려놓는 일은 저는 없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 정도 범위에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앤드로이드 되게 느리고 남았는데요. 엔드라이브 느려요. 예, 엔드라이브 실제 느려요. 예. 드롭박스는 실용적인 속도가 나오는데 엔드라이브는 실용적인 속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 내부가 원래 한국인데 또 빨라야 되는 예? 자기들 라인 배정이나 이런 거를 서비스를 한다라는 이거 중심으로 하고, 라인이나 이런 거 배정, 서버나 라인 배정을 그거를 적은 걸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네이버가 여러분이 좋은 서비스 같지만 좋은 서비스가 아니에요. 검색 한번 몇 번 해서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는 광고 검색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광고 검색. 많이 보여드리는데, 검색하면은 이거 광고 보신 거고요. 여기 광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3개까지 예. 밑에까지 플러스 링크, 비즈 사이트. 광고죠. 비즈 사이트 광고예요. 예.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뭐가 나왔어요? 지식이 나고, 지식 쇼핑은 자기네 거 앞에다 이렇게 딱 뽑았어요. 예. 지식인데 요즘은 무료가. 자, 그 다음에 블로그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밑에 있어요. 아니요, 블로그 없어요. 없어. 예. 블로그는 여기에 나오지 않고 옆에 메뉴로 들어가고 따로 눌러줘야 나오고, 처음 검색 결과에는 안 나와요. 이건 폼배달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다급하게 이렇게 찾아보는 중요한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이런 방식이에요. 네이버에서 아니요, 안 나와요. 키워드에 따라 없어요. 예. 그럼요. 키워드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런 것처럼 쓸만한 것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검색 결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색 결과가 아니라 광고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지금 미투데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비스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서비스 하니까 트위터로 가지 마라, 페이스북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그 서비스로 구색맞추기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회원수는 많아요. 회원수는 많지만 들어가면 실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자, 더 질문 없으면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체크해야 되죠? 여기 이거 지원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지원이 돈을 안 버는 되고 거예요.
그래도 해. 지원 안 해준대? 지원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네. 해. 그냥 후기 작성하면 그래도 좋겠죠. 하실 분들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장비 갖고 오신 분들은 그 시니어 창업대 유영진 대표님, 김정기님께서 얼굴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다고. 다른 거는 정부에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 지원금이 나와요. 윤 근데 대표님은 제가 모임 개설을 하면 지원이 안 신협 나와요. 창업에 가입은 하셨으나 오늘 장비가 없으신 선생님, 김정진님이 만나서 반갑고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대요. 오늘 아, 하셔가지고 네. 제가 행사 네, 행사 있어요. 이만 끊습니다. 김정진님 회원은 가입하셨죠? 네, 행사는 뭐예요?